지금부터는 이번 영상에서는 간편 장부 이용해서 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자료는 이지샵 사이트 자료실에 있으니까 필요하실 경우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결산을 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하는 거는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경감공제 받았던 세액, 즉 전자신고 세액공제랑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액, 이 금액을 자비익으로 반영을 해서 소득세 수익금액에 포함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부가세 장부 마감을 하면은 이런 경감 공제 받았던 금액이 자비익으로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샵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신고서 자동 생성 들어가서 2021년도로 이제 조회를 합니다. 마감을 하는 순서는 1기부터 이제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2021년 2기 확정으로 조회를 해서 혹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 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1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기는 마감이 안 되어 있고 2기만 마감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2기를 먼저 마감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장부를 보면은 1기, 2기 다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서 먼저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부가세 신고하시고 따로 뭐 마감 해제를 해서 장부를 수정하거나 이런 거를 안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마감이 잘 되어 있으실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시면은 여기 20번에 보면은 경감공제세액 합계라고 해서 34만 5천원 이렇게 공제받은 금액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것들 마감시켜 놓고서 자비익으로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메뉴에서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2021년 1월에서 12월로 조회하고 쭉 내려서 보시면은 이제 자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영업외 수익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클릭을 하면은 상세 내역이 나오는데 이렇게 6월 30일, 12월 31일자로 부가세 때 경감공제 받았던 금액들 다 잘 반영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결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 사항, 고정자산 결산입니다. 이 결산은 요 탭에 있는 순서대로 고정자산 결산, 재고 결산, 장부 마감 요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결산 메뉴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고정자산 등록했던 사항들 쭉 나올 거고요. 2021년도에 이제 구매하셨던 것들도 나와 있을 건데 여기서 혹시 100만원이 안 넘는데 고정자산으로 분류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전자제품을 샀는데
100만 원이 넘지 않는 거다 라고 하면은 굳이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으셔도 되고 비용 쪽에다가 반영해서 한 번에 비용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 금액 적은 것들은 장부 돌아가셔서 고정자산에서 삭제하시고 비용 쪽에 다시 반영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연수 같은 경우 그리고 상각법 같은 경우는 세법에 정해진 대로 이제 감가상각 고정자산 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세법에 정해진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상각방법을 선택을 하거나 내용연수를 바꾸려고 하면은 세무서에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 고정자산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세팅이 되기는 하는데 요것들 만약에 세법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세법에 맞게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21년도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감가상각을 한 적이 있었으면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따로 수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고정자산 결산 메뉴로 넘어갈 건데요. 이 메뉴에서는 상단의 연도가 2021년도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감가상각 할 자산에서 왼쪽에 체크를 한 다음에 결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감가상각 하지 않을 자산이 있으면은 체크 해제를 하고 결산을 합니다. 주의사항은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읽어주시고요. 고정자산 결산을 마쳤으면은 재고결산으로 넘어갑니다. 재고결산에서는 원재료, 부재료, 제품, 상품에 대해서 올해 남았던 재고, 그리고 올해 매입한 금액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돼서 나올 건데요. 회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사항은 올해 남은 재고란에다가 12월 말일자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결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재고를 안 남기고 바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12월 말일자 재고가 없을 테니까 0으로 입력된 상태에서 결산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고 결산을 해주셔야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비로소 계산이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이제 잠깐 열어보면은 이렇게 매출 원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상품 매출 원가는 재고 결산 화면에서 이제 계산된 상품에 대한 올해 사용한 금액이 손익계산서의 상품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되고요. 제품 매출 원가는 일단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금액을 끌고 오는 게 있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원재료, 부재료, 즉 재고결산 화면에서 계산된 이 원재료, 부재료 금액을 갖고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원재료, 부재료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조경비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계산이 되는데 이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 쪽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기말 재고까지 고려를 해서 제품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재고 결산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장부 마감 2월에서 결산 전 체크사항 마감 2월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는 일단 팝업창에 장부에 입력된 사항들 요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 비용, 그리고 손익까지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인데요.
요 인건비 칸에는 정규직 일용직에게 지급한 급여액만 표시가 되고 있고,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다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은 또 비용의 항목별 금액을 집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마감 2월 버튼을 누르면은 장부가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결산을 마치긴 했는데, 이제 결산을 할 때 장부상 수익금액이라고 이제 첫 번째 팝업창 제일 아래쪽에 나오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이 홈택스 신고 안내문과 일치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있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익금액과 장부상의 수익금액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차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하고 저희 이지샵의 손익계산서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안내문에 항목별로 이제 쪼개져서 나온 것들을 손익계산서랑 이제 매칭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하고 손익계산서 비교를 할 때는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그 사업장에 대한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손익계산서랑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 안내문에서 부가가치세 업종별 수익금액, 과세사업자 면세수익금액, 사업장 현황신고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랑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이제 보시는 방법은 왼쪽에 세무신고 쪽에 재무제표 메뉴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2021년도로 해놓고 1월에서 12월로 기간 설정을 해서 요 매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장부를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상세한 방법은 일단 어떤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안내문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요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잡이익으로 반영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할 때 경감공제로 이제 추가로 공제받았던 금액인데, 요 금액은 별도로 이제 공제를 받은 금액이니까 따로 혜택을 받다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수입으로 포함을 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서 잡이익 부분 클릭을 해서 부가세 신고했었을 때 공제받았던 금액들 반영이 되어 있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일자리 안정자원금이나 뭐 이런 지원금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잡이익 또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걸로 반영을 하셔도 이제 관계는 없고요. 손익계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영업의 수익 쪽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들어가 있는지, 혹은 잡이익으로 들어가 있는지, 혹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요거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번호가 다른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또 그거는 그 아이디의 손익계산서랑 또 매출액이랑 비교를 또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업자 번호가 없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결정자료라고 표시된 게 있으면은 요 금액은 이제 별도의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지금 손익계산서가 아닌 다른 데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요것도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3.3% 프리랜서 소득, 인적용역 소득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장부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장부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장부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그 장부로 접속을 해서 또 손익계산서랑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장부를 안 쓰신다 그러면은 이제 장부를 안 쓰셨을 때 이제 신고는 추계신고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도 있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근데 어떤 경비율 적용해야 되는지는 신고 안내문 보시면 나와 있는데 만약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 그러면은 별도의 아이디에서 요 소득에 대한 거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따로 합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단순경비율은 따로 아이디는 만들 필요 없이 그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소득합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장부를 안 썼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따로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소득합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렇게만 지금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잘 신고를 해왔다라고 하더라도 상가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수익금액에서 간주 임대료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 업종별 수익금액의 보증금이자 즉 간주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요거를 매출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고 요렇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다시 계산을 해서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이가 나는 상태로 체크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상세하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그동안 부가세 신고랑 면세사업장 신고했던 요 수익금액 안내된 거랑 다른 경우에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케이스 1,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일단은 부가세 신고서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에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시고 이지샵에서도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를 하셔서 부가세 신고서 안에서 매출액이 기재되는 사항들을 이제 두 비교 대상이 같은지, 같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첫 페이지에서 1번부터 9번이 이제 매출에 대한 사항이 기재가 되고요. 또 왼쪽에 하단에 과세표준 명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3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면세사업 수익금액이라고 81번, 82번 상 기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홈택스랑 이지샵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간이가세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1번부터 13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면세
사업도 한다라고 하면 제일 아래쪽에 면세 수익 금액도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했을 때 홈택스랑 이지샵이 다른 게 없다,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간편장부 수입에 혹시 이제 입력되어 있는 거래들 중에서 일반 과세자인데 혹시 부가세가 0으로 입력이 된 거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지샵에서는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의 부가세를 반드시 구분을 해서 매출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게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가세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요게 요 1번이 해당이 없다라고 하면은 혹시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고정자산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가 고정자산 양도를 하면은 요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에는 포함이 되지만 소득세는 이제 수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 첫 페이지에 부가세 신고서 첫 페이지 왼쪽 구석탱이 요 부분에 고정자산 양도금액은 수익금액 제외라는 걸로 표시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잘 기재가 된 채로 신고가 된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간주 임대료만큼 당연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지샵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왔는데 이 홈택스와 이지샵 신고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홈택스 신고서가 진짜 맞는 신고서다, 사업장의 내용이 다 잘 기재가 된 상태이다라고 하면은 장부를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장부가 올바르다, 홈택스에 나온 신고서가 지금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은 뭐 수정 신고를 하시거나 그래야겠죠. 요거는 어떤 게 올바른지는 직접 납세자 본인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사항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공제,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요 금액하고 손익계산서에 요 금액이 손익계산서 잡이익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제 요것도 이지샵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 오셨는지 안 왔는지 요거에 따라서 좀 체크 방법이 다른데요. 만약에 이지샵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 왔었다 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또 빠뜨렸네요. 요 매출액, 손익계산서 매출액 확인할 때 이지샵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다 라고 하면은 실제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춰보셔서 요 매출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금액들이 간편장부 수입에 또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부가세 신고한 대로 장부에다가 매출액 기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금액에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신고 안내문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기재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잡이익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경우, 네, 요 경우 설명드릴 건데 이것도 이지샵에서 신고를 했다 라고 하는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지샵에서 신고를 해오셨던 분들은 부가세 마감을 다시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 메뉴 마감 2월에서 우선 마감했던 거 해제하신 다음에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 들어가서 1기 조회하고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기
네, 마감 해제는 1기, 2기, 1기 조회해서 마감 해제하고 2기 조회해서 마감 해제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다시 마감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21년 1기 조회해서 마감하시고 21년 2기 조회해서 또 다시 마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반드시 결산 메뉴 들어가서 또 다시 장부도 마감을 해줍니다. 이지샵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 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는 부가세 신고서가 마감이 안 되어 있는 상태겠죠. 요럴 때에는 전표 수기 입력에서 강제로 전표 수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차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대변에는 잡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진행을 해보면은 재무제표 메뉴 들어가서 전표 수기 입력에 들어간 다음에 12월 31일로 선택을 하고요. 계정 과목은 일단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금액을 적으시고 두 번째 줄에는 계정 과목을 잡이익으로 적고 대변에다가 금액을 적고 저장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예정고지세 이런 거에 대해서 전자고지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1,000원만큼 납부를 덜 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요 전자고지 세액공제 1,000원도 요렇게 전표 수기 입력에 동일한 방법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신고 안내문에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얘를 반영을 안 해놓은 상태다 라고 하면은 요건 전표 수기 입력 들어가서 또 수기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입력하는 방법 보여드리면은 재무제표 전표 수기 입력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날짜는 2021년도 12월 31일로 선택을 하고요. 계정 과목은 첫 번째 줄에는 인출금으로 적어놓고 차변에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이제 대변에는 계정 과목을 잡이익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또 똑같은 금액을 넣고 저장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감까지 또 잘 해놔야겠죠. 이렇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하고 이제 장부상 수익금액이 다른 부분까지 이제 맞춰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하시는 방법 안내를 드릴 거니까 4번 영상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